자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라 왕가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신라 왕가는 전체 이 박씨 시조로부터 해서 10분, 그 다음에 석탈해를 중심으로 해서 8분, 이 김씨 왕조, 이 신비의 김씨 왕조 38분이 나오는데요. 8년 부족한 992년, 이 1000년의 장구한 신라 왕조의 역사에서 박석김의 그 세 왕씨들을 보면은 단제신초는 이것은 전통 문화인 우리의 그 본래 삼신 문화를 의방했다. 그 재밌는 것은 박혁거세 이분이 이제 나정에서 큰 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, 지금 이 석탈에는 혁거세의 그 아들 남해왕의 사위가 됐어요. 본래 이제 저 남쪽 다파라국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기 어떤 그 할머니가 이제 하늘에서 보낸 이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길러가지고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. 그러니 너는 학문에 정진을 해야 된다. 그 수양 어머니가 아주 그렇게 엄정하게 얘기해요. 너는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탈야왕인 혁거세 아들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, 그러고서 그 뒤에 이제 왕이 되거든. 왕이 돼. 박씨하고 석씨가 이렇게 융합이 됐어. 13세 미추왕. 이 13세 미추왕이 첫 이제 김씨왕인데, 그래서 이상스럽게 하여간 그 석씨하고 이 김가가 지금 이 왕족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는 내용이 정말로 신비스러워요. 4대 탈야왕이 나라를 시림에서 기림으로 바꾸고 15세 기림왕에서 이제 307년에 국호를 신라로 썼는데, 실제로 이제 여러 국호를 신라로 아주 딱 모술을 박아서 쓰기 시작한 것은 22세 지증왕이다. 신라의 원뜻은 덕업일신, 망나사방. 이 뜻은 덕업이 새로운 나라, 그리고 이 밝은 햇살, 천지의 광명이 온 천하를 덮으소서 하는 이런 기도문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김씨가 북방 유목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흉노의 한 왕자, 한무제에게 생포됐던 그 왕자의 후손이라는 거야. 왕자가 난이 일어났을 때 한무제 목숨을 건져가지고 너희 흉노족, 본래 이제 훈족인데 훈족은 금을 입혀가지고 사람 모양을 해서 제사를 올리는, 천제를 올리는 풍속이 있어. 그걸 제천금인이다 하는데, 아마 그 실상은 삼신상제, 천신 아니면 이제 환웅천왕, 그게 웅상이라고 하는 전통에서 온 건데요. 산해경에 있는 것처럼. 그래서 김씨성을 줬다. 제천금인의 풍속에 따라서 김씨성을 줬다는 거야. 그 왕자가 이제 김일제인데,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왕망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대권 잡아가지고 나라를 뺏어버렸잖아. 그래서 신나라다 패망하고, 그때 김씨 왕족들이 망명을 해가지고 여기 신라와 가야에 들어왔다.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김일제 그 동생이 이제 김윤인데, 흉노 왕자 김일제 그 후손 5대손이 바로 김알지가 되고, 신라의 김씨 왕조 시조, 그 다음에 동생 김윤의 핏줄이 김수로다. 가야의 시조. 우리 그 가야에 지금 김해 가야 수로왕하고 허왕후 그 묘를 가보면 그 뒤에 이제 그 구지봉이 있잖아요. 구지봉에 올라가면 그게 뭐냐? 제사터야. 제사터. 가락국 왕의 그 역사를 보면은 허왕후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기에 시집 오게 된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,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천상의 상제님에게 명을 받아가지고 저 동방에 있는 가락국 시조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보냈으니까 내 딸을 그쪽으로 보내서 시집을 가게 해서 왕비가 되게 하라,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. 상공유사를 보면은.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한 그런 힘은 여러 가지가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, 지금 이 신라 역사 전체에 보면은 그 영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김씨 왕조,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북방 유목 문화에 그 유럽의 역사를 평정한 바로 그 흉노족 그 왕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,
그래서 신라 30대 이 문무왕의 그 비문에도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는 투후 제천지윤이다. 황하의 그 굽이친 오르도수 그쪽에 투후로서 강력한 제후로 봉황을 받은 김일제 그 흉노 왕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. 신라 이 30대 문무왕이 직접 밝힌 거야. 우리 조상은 북방 유목민 말이야. 흉노의 그 왕손이다. 그런 아주 강력한 유목문화의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전사의 피가 김가들이 생명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유목문화는 그 지구촌의 동서남북의 그 문화를 소통하는 그런 진정한 개척자로서 문화 소통자로서 역할을 하는데, 그들의 그 문화 정신이 야만인이 아니고 그 말 타고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한다고 그래서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다. 유목문화의 그 꽃은 뭐냐? 그 유목문화의 정화는 황금문화인데, 실제로 우리가 지구촌 여기저기를 가보면은 스키타이라든지 뭐 지금 저 그 몽고 서북 쪽에 있는 소련 땅 파지릭이라든지, 또 지금 동경에서 전시하고 있는 지금 전쟁하는 그 비극의 나라 아프가니스탄, 뭐 여기저기의 그 황금 문화를 보면 그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최근에 이제 이 유목문화 한평생을 공부하신 서울대 김호동 교수가 그 유목문화에 대한 종합정리한 그 아주 멋진 역사적인 책을 냈는데, 지구촌의 그 유목 강국들은 공통적으로 삼수의식이 있다 이거야.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리는 거야. 그럼 몽골도 그렇고 흉노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그 삼수의 정신, 뭐 우방과 좌방이라든지 해서 좌현왕 우현왕이라든지 그 밑에 이 군 조직이 전부 이렇게 24장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옮겨 다닌다. 북방 유목 문화는 우리가 이제 그 유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신라 가야 유물하고 소통되는 거, 무슨 뭐 편두를 한다든지 또는 뭐 기마상을 보면 거기에 동복을 말 등에 지고 댕긴다든지, 저 동복도 아주 제대로 잘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삼신의 삼수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. 제가 이제 러시아 답사할 때 보면은 한 유목문화권 박물관을 가니까 지구에서 가장 큰 동복이 있어. 그런 거대한 그 동복 큰 솥도 봤는데요. 그 외에 이제 이 신라의 황금 문화, 그 여러 무덤에서 나온 신라의 그 황금 금관은 이 인류의 원형 문화, 우주 역사의 원형 정신을 담고 있다. 신라의 이 금관 문화에 나오는 우주 창세 역사 문화의 어떤 최상의 상징, 우주의 진정한 수수께끼, 그걸 저는 이제 고곡이라고 보는데, 고곡은 참 아름답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신비스럽고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는데,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태아의 모습이다, 뭐 물고기를 얘기하기도 하고, 지금 서울에 있는 독립문에 보면 그 위에도 태극 형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문양이 있는데, 이 고곡이 뭐냐?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수로야. 고곡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옥이다. 사실은 그 뜻이 유치하다 이거야. 일본 사람들이 마가타마, 다마라고 그러잖아. 우리 옛 구슬치기 할 때 마가타마, 구부러진 옥이다.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. 유치한 말이야.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민사학의 그런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연장선의 수로를 봐야 되는데,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에서 이제 5,500년 전에서 한 9,000년 전에 그런 광의 홍산 문화가 드러나면서 진정한 동북아의 인류 창세 역사 문화의 유적지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화의 상징이 이제 용봉인데, 초기에 이제 옥으로 만든 용을 고곡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옥룡이다. 그러니까 고곡이라고 하지 말고 옥룡으로 부르자. 우리나라 그 강호방 교수 같은 분은 절대 고곡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야. 그 왜곡된 말이다.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국인이라면은 우리 문화 역사를 볼 때, 전시구촌 다니면서 지금 고곡을 볼 때, 아, 그 고곡이라는 말은 잘못됐다, 아무런 의미가 없는
수준의 문화 언어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사실은 이 북방 유목문화 유물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난 그 문화 정신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신라의 김씨 왕에게 보낸 바로 황금보검이 있잖아요. 황금보검. 황금보검을 보면은 뭐가 있어? 거기에 삼태극이 있어. 이 삼태극을 보면 구부러진 고곡처럼 해놨는데 사실은 저런 그 문양의 원상은 우주광명 환에서 그것이 분화돼서 하늘 땅인간 살아있는 삼신의 신성, 그것을 천일지일태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우주의 조물주의 생명과 신성이 이렇게 삼수로 천일지일태일, 하늘광명, 땅광명, 인간광명을 저렇게 구분해서 삼태극 양식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신라에 나오는 적성목곽분이라고 하는데, 저 파지리액을 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어른공주의 유물하고 미라가 나왔고, 저것은 알타이 고분 어른공주라고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나온 그 왕의 유목문화의 그 왕 쿠르칸의 그 목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게 있어요. 그것은 저 러시아의 수도였던 피터 대제가 처음 개척한 그 수도 페테르부르크 박물관, 그 지하관을 가보면은 그 거대한 것을 그냥 그대로 뜯어다 거기다 놨어요. 그래 해가 져서 문 닫기 전에 이제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, 그걸 들어가서 보면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놀랄 거예요. 우선 그 관이 어느 정도로 크냐. 아주 대형 관, 그것을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뜯어다 놓고 거기에 이제 왕이 타던 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새겨 놓고서 그 말의 모가지에 뭐가 있냐면은 신비스러운 바로 이 고곡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, 이것도 역사 왜곡의 이게 후유증. 이 고곡이 있단 말이에요. 고곡이. 그게 그렇게 신비스러워요. 그런데 이 유목문화는 어디서 나갔냐? 몽골이라든지 선비라든지 돌고리라든지 지금 흉노, 이들이 어디서 나갔냐?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단군 세계밖에 없어. 그래서 3세 단군 때 보면은 가륵 단군 때 열양의 욕살 삭정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서 이 감숙성인데 거기에다가 귀양을 보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면을 해가지고 흉노 시조로서 시조 왕으로 임명했다. 그래서 4세 오사구 단군 때 그 동생을 이 몽골의 초대 거기에 그 왕으로 임명했다. 이게 대세를 보면 이 동서 유목문화의 큰 세력권은 바로 환국배달을 계승한 동방 우주광명문화, 이 삼신 사상, 우주사상, 그 심장부인 단군조에서 그 삼신 우주광명 통치문화, 그걸 이제 사만관경이라고 그러는데, 이 사만관경, 사만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이 국가 영역을 다스린다. 사만관경. 그 사만관경 문화를 거반다 가지고 있는 거야. 뭐 좌연왕, 우연왕 뭐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있든지 말.